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논문 작성 및 발표 둘째 주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공계 의사소통의 종류와 그 필요성 그리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했었고요. 오늘은 의사소통의 원칙과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똑같은 어떤 사고를 보고도 의사소통의 형식과 방법의 차이가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또한 아이덴티티에 따라서 다르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의사소통에 있어서 우리가 연구한 결과와 어떤 결과를 글이나 말로서 할지게 간단하고 명료하고 완전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것이고요. 우리가 글로서 이런 의사소통을 표현한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진로를 직장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면은 이러한 또 추가적인 각종 계획서라든지 보고서, 업무용 서신에 대해서 더 알게 돼 더 자세히 우리가 많이 적용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말로서 하는 의사소통의 표현들은 우리가 수업 중 발표라든지 또한 면접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하지만 직장에서 가서는 또 아까 전에 우리가 작성한 계획서를 발표한다든지 보고서 또한 회의에 참석해서 주제 발표라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그 프로젝트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로 표현하는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을 살펴볼 적에 이러한 여러 가지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회의 참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의사소통을 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많이 짜여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시간 계획표로서 봐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학교육 인증에서도 중요한 학습 순가 중에 하나로 우리가 G1이었나요? 거기서 이렇게 ability to communicate effectively라고 아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그런 능력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서도 우리 졸업생으로서 직장에서 내가 가봤더니만 이러한 전공 관련 그러한 능력들 뿐만이 아니라 더더욱 의사소통 능력이 이러한 그 전공에 관계없이 항상 더 필요하더라, 더 중요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준비도도 이렇게 주자고요. 그 다음에 회사 자체가 선호하는 그 인재 가치와 역량에 있어도 우리가 의사 표현이라는 부분이 인성이나 태도라는 이러한 큰 부분만큼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 사용 능력이라든지 외국어 능력보다도 오히려 의사 표현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설문조사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업이 바라는 교육과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좀 15년 이상이 된 그런 데이터이지만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요즘 빅데이터라든지 어떤 AI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여기 나와 있는 PC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좀 중요하게 여겨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전공 이론이라든지 이런 전공 현장 실습 이런 것들이 의외로 낮다는 것이 굉장히 참 의외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훈련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기획 문서 작성이라든지 영어가 왜 많이 필요하냐? 전 세계에 있는 90% 이상의 정보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대화 미국 영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어떤 상업적이고 사업적인 대화를 할 땐 주로 영어를 사용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2외국어가 강하지 않는 이상은 영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프레젠테이션 활용이라든지 창의적인 사고력이라든지 또한 문서 작성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의사소통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중간쯤 내려가 보니까 기업 실무라는 게 있고요, 그죠? 그래서 NCS라는 것이 요즘 굉장히 중요한 과목들로 시험 치는 과목인데요. 그런 객관적인 어떤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참 필요합니다.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토익, 그러니까 비즈니스 영어로서 토익이라는 걸 치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참 중요한 게 저는 대인관계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부 생활을 하면서도 선후배 관계, 또 동기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건강하냐 이런 것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 저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자기관리법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어떤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이런 능력들을 길러가느냐, 그게 좀 성공적인 대학 생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는 전공 이론이라든지 자연수습이나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길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외로 기업체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작용하는 건 아니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잘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부터 이제 이 시간에는 이공계 의사소통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아까 전에 간략하게 나왔지만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보면은 진실성입니다. 인테그리티라고 그러죠. 그죠? 그 의사를 전달하려고 할 적에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잘 전달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요, 그 설득을 하고 아니면 전하려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진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가장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죠? 그리고 너무 밋밋하게 또 전달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아주 진실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잘 포장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 그러면서 또 이 내용을 전달하는 이 자의 그 사람의 어떤 신념이 참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평소에 어떤 신뢰감이라는 게 있어서 정말로 이 내용 자체가 왜곡되지 않도록 잘 전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려면은 그 사람의 어떤 신념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될 적에 이러한 것들이 융합적으로 다 어우러져 가지고 우리가 효과적인 설득이 가능하다. 그래서 내용 자체도 진실해야 되지만 전달하는 자의 어떤 그 신념과 열정 그런 게 들어가야지 우리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상대에게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간결성이 있어야 됩니다. conciseness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밑에 아래 내용을 우리가 뉴스로부터나 아니면은 뭐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들었을 적에 대체 정말로 너무 문장이 길어가지고 뭘 전달하려고 하는가 참 쉽게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몇 번 읽어봤는데 쉽지가 않다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파트 난방용 보일러에서 매우 뜨거운 고온과의 전기가 급격하게 발생하여 보일러가 폭발하였고 보일러 동체의 파편으로 보일러실 기사가 중상하였다. 너무나 무슨 말을 하려는 걸 알겠는데 굉장히 장황하고 문장이 길어서 복잡하고 이래서 간결한 맛이 없어서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뭔가 잘 모르겠어요. 결국은 보일러가 어떤 터져가지고 전기가 급격하게 발생해가지고 기사가 다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을 할 적에도 문장이 좀 짧아야 되고요. 그 다음 키워드와 핵심 단어들을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그러한 간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명확성, 아까 전에 클리어니스 또는 클리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자동차가 계음을 내면서 돌진하여 충돌하였고 엔진이 정지되었다. 그 결과 아이가 다쳐서 병원에 실려갔다. 똑같이 진짜 이게 뭘 먼저 전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사전달을 할 적에 머릿속으로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러한 원칙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공계 의사소통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은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특별한 재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저는 말 잘 못하는데요, 글 잘 못 쓰는데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왜? 특별하지 않다. 왜?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세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클 적에는요, 제가 기억으로도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매일 일기 썼던 것 같아요. 매일 쓴다는 것도 참 사실 어려운 건데, 특히 방학 때는 맨날 일기 썼어요. 그림 일기도 쓰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글쓰기라든지 또한 참 근데 어린 시절을 볼 적에 발표하기는 참 10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00점 만점에. 왜요? 한 학년에 한 6, 70명이 되는 그런 학급이 있었는데 어떻게 발표를 다 시킬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요, 많은 내용을 제가 발표한다는 게 굉장히 주저가 되고 어렵더라고요. 왜?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체득할 수가 있다. 이거를 믿고요, 끊임없이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강의한 지가 30년이 됐는데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너무 비교가 안 되죠. 지금 사실 강의록도 없이 이렇게 파워포인트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 꿈도 못 꿨습니다. 20년 전에, 30년 전에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훈련들을 놓고 볼 적에 집짓기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건축자재와 어떤 건축 기술이 있는데, 그걸과 이 의사소통가를 우리가 유사성을 한번 보면요, 건축자재에 대응하는 것은 아이디어나 정보나 자료입니다. 집을 지으려면은 건축자재는 필요하죠, 필수적으로. 그렇듯이 우리가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라든지 또한 정보라든지 자료라든지는 먼저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예 아무리 건축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자재가 없으면 집을 못 짓듯이, 우리가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컨텐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하는 그 정보 자체 아니면은 어떤 아이디어 자체가 없다면은 우리는 의사소통을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어렵겠죠. 그럼 건축 기술에 해당하는 건 뭐냐 보면은 의사소통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글쓰기냐 말하기 이런 것들이 의사소통의 기술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은 대학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훈련해야 될 그러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기업체에서 아까 전에 순위 보셨죠? 얼마나 글쓰기나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이런 것들을, 아니면 자기 발전 계획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잘 쓰고 발표하는 것들은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4학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1학년 때부터 사실 그걸 해왔어야 됩니다. 매년 또한 매 학기마다 그것을 개선해 나가고 또 쓰고,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글을 쓰는 또한 그 의사소통하는 기술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계속해서 보면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체득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의사소통하려고 하는 하려고 하는 그 대상을 잘 파악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 사람의 관계가 건강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신뢰관계 형성이 돼 있으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시간에 내가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 주제 및 목적이 뭔가 계속해서 검토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아까 나온 그 아이디어나 정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집중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 주제에. 그 다음에요, 전달 내용 및 순서를 좀 구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어떻게 입문을 해서, 그죠? 그래서 전개를 하고, 또한 결론을 한번 내려보고
본문을 전달하고 나서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 결론을 내릴 것인가, 그런 것들을 구상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그 의사소통을 진행할 때 그 매체를 어떤 걸 이용할 것인가. 요즘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도 많이 이용하죠, 그죠? 카톡방에 올려놓고 같이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강의실이라면 파워포인트라든지, 그죠? 아니면 교과서라든지, 아니면은 간단하게 A4 용지로 한 페이지로 정리된 그러한 회의 자료라든지, 의사소통 매체를 잘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매체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효과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의사소통하려고 하는 주제나 목적에 따라서 그 매체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자신에 대한 점검도 잘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 내용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이 잘,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열정과 진실성, 아까 전에 말한 그 진실성, 이런 것들이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잘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의사소통의 대상 파악을 할 때는 대상은 주로 사람이죠. 당연히 우리가 기계하고 의사소통을 한다는 건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감정과 어떤 이성적인 그런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과 친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관계가 형성이 됐을 적에, 친밀함이 형성됐을 적에 우리가 이 마음이 열려져서, 또한 귀가 더 크게 열려져서 의사소통하려고 하는 그 적극성이라는 것이 더 생성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다음에 태도, 내가 전하는 이 태도, 그 다음에요 어떤 차림새라든지 글자의 크기나 문단길이, 여백, 이런 것들이, 이것들을 보는 받는 그 사람이 영향을 받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주제 및 목적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는요, 주제가 그 듣는 사람에게, 그 대상에게 얼마나 공감대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제가요, 그 주제 자체가 또 이 사람들이 가치는 있대, 관심이 없다면은 또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적에 학생들에게 참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학생들이 강의는 들어야 되겠다는 가치는 압니다. 그러나 관심이 항상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게 참 저에게도 숙제인데요. 가급적이면 관심을 많이 갖도록 지난 시간에 뭘 배웠고 또 이걸 함으로 해서 어떠한 중요도를 우리가 충족할 수 있다, 준비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수시로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전할 내용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전해야 된다. 저는 나름대로 강의를 할 적에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참 분명히 전달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강의를 하더라도 이것들이 나중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다, 효율성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제시를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다음에요, 전달 내용 및 순서 아까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의사소통의 기본은요,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주로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이런 거 싫어하죠. 그리고 답을 해주면서 또 그게 나온 또 질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상호 어떤 교류가 일어나게끔 해서 소통이 되게끔 합니다. 그게 우리가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요, IMRAD 형식이라고 해놨는데 요거 우리가 전달하게 된다. 풀어보면요, Introduction,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론군 이센터. 내가 뭐 뜬금없이 뭘 하자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있잖아. 왜 할 것인가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서론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M, Method. 그러니까 선생님이 많이 쓰는 Method, 방법, 어떻게. 그 다음에 RD, 그죠? Results and Discussion. 우리가 논문 한 편을 쓰더라도 이렇게 IMRAD 형식을 쓰죠. Introduction 쓰고요. 그 다음에 방법, experiment에 대해서 쓰고, 그죠? 그 다음에 results and discussion, 결과 및 고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합니다. 그래서 IMRAD 형식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의사소통 매체의 결정은요, 주로 이제 소통 방식을 말로 할 것인지 글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매체 선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PPT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단체 카톡방에서 파일을 열고 할 것인지, 아니면은 오프라인으로 프린트된 것으로 한 장의 어떤 아니 한두 장의 잘 정리된 그 프린트물로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 선정하셔가지고 그 지금도 PPT를 이용하고 있지만 PPT 사용하는 법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매체를 결정을 잘 하셔야지 효과적으로. 그 다음에 사례 이제 자신에 대한 아까 점검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떤 게 있냐면요, 아주 상대방을 배려하는, 또한 이것들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려가 깊은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잘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태도라든지 모은 걸 포함해서 점검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겸손한, 겸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열려면은요, 제가 먼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이렇게 겸손한 마음, 좀 겸허한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수업 시간에 들어올 적에요, 이런 생각 참 많이 하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참 잘 이해해 주실까.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상대방의 위치에 가볼 수 있어야지 겸손함.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말을 할 때 understanding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영어로 understanding이 뭐냐면은 아래로 내가 내려가 보는 걸 말하죠. under 아래죠, 그죠? standing 내가 그 위치에 가본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서로가 이해하는 그 넓이와 깊이가 깊어지지 않나.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달할 내용에 대한 내 스스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는데요, 우리 지도 교수님이 이 마지막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참 이렇게 긴장되어 있을 적에 저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힘이 됐냐면요, 이 세상에서 이 발표는 네가 제일 잘 알고 잘 할 수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막 자존심이 얼마나 진짜 이게서 탁 솟아나는지요. 제가 2시간 동안에 제 인생에 대해서 2시간 동안에 영어로 2시간 풀로 대가들 앞에서 영어 발표를 잘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전달할 내용에 대한,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굉장히 확신성과 자신감, 그러나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요, 한번 오늘 강의는 이까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의사소통의 어떤 한 기술의 어떤 원칙과 그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좀 열심히 읽어보시고요. 오늘 정리한 것들,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렸던 그런 것들을 잘 숙지해 놓으시면은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에 아마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지 싶습니다. 집에서 동영상 강의를 보지만 항상 열심히 해주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